자, 원래 문제는 글씨가 많죠. 글씨가 많아요. 쭉 읽으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탄소, 수소, 브로민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걔네들의 아이소토프가 제시가 되고 각 아이소토프마다 원자량이 얼마인지 제시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또 뭐도 나와 있냐면 그래서 얘들의 평균 원자량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 실제로 평균 원자량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12.011, 1.008, 79.9 보이시죠?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정답! 바로 얘네들의 확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확률을 브로민 같은 경우는 PQ라고 해보고요. 왜 아까 PQ라고 했으니까. 탄소는 뭐 RS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수소는 뭐 HD라고 해보죠. 뭐 아무거나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이때 여기 어떤 말이 있기도 하냐면 D라는 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 문제 읽으면 D라는 표현도 있죠. 이게 뭐냐? 이거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듀응슈쇼. 듀응슈쇼 알죠? 듀응슈쇼. 저 즈누스? 듀응슈쇼 영어로? 듀티리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뭐로 줄였습니다? D로 많이 줄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듀응슈쇼는 D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발음도 듀응슈쇼 듀티리움 앞에 자음이 같잖아. 듀응슈쇼 듀티리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슈쇼 중엔 얘도 있죠. 이런 건 뭐라고 해요? 삼중수소라고 하죠. 얘는 이름이 트리티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는 뭐로 줄였으냐면 T로 줄였어요. 이해하셨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D라는 표기는 듀응슈쇼의 관습 표현. 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평균 원자량으로부터 이 존재비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12.011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2.011은 12 곱하기 R 그 다음에 13.003 곱하기 S 됐죠? 네. 그러면 R하고 S는 더해서 얼마? 1이 나와야 되니까 연립방식을 풀면 된다고요. 그죠? 네. 풀면 뭐가 나오느냐? 얘는 0.989 나올 거고요. 얘는 0.011 나올 거예요. 됐죠? 됐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1.008은 1.008 곱하기 H 2.014 곱하기 D죠? 네. 자, 연립방식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립방식 풀면 1이고 0이죠? 네. 무슨 뜻이겠어요? 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다. 중수소는 자연계에 어디나 있어요. 자기 몸속에도 있어요. 중수소는. 중수소가 대략 어느 정도 있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수영장 있죠. 수영장. 네. 그 수영장 정도만 해도 물 별로 없어요. 수영장 정도만 해도 물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 수영장에 있는 물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있는 물 정도 되게 많잖아요. 그 수영장에 있는 물에서 대략 요 정도가 중수소로 되어 있는 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영장 정도에 있는 물에서도 요만큼이 중수소로 되어 있는 중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중수소 우리 자연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중수소를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는 중수소를 무시하겠다 라는 걸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는 뭐는 고려하지 마라? 중수소는 고려하지 마라. 이 말은 이 문제 풀 때는 탄소 13을 고려해라, 고려하지 말아라? 이 문제에서는 탄소 13의 존재를 고려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그냥 내가 단순히 계산할 때 뭐 탄소하고 수소는 누구뿐이라고 가정하지 이렇게 말로 써뒀잖아요. 근데 자연과학적으로 그렇게 말로 구차하게 쓰지 않는다고요.
자연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숫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로만. 알겠어요? 숫자로 지금 문제에서는 탄소 13을 고려하고 중수소는 고려하지 말라는 뜻으로 숫자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얘 계산해보자마자 뭐 나오겠어요? 2분의 1. 아까 했던 것처럼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요 텍스트에 나와 있는 정보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뭘 봐라? 매스를 봐라. 알겠죠? 자, 이 매스를 봤는데 분자식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분자식이 나와 있는데 분자식이 온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우선 수소 개수 알 수 있어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얘를 결국에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도 이 분자 안에 수소가 몇 개인지는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스 스펙트럼을 찍기 전에 그 분자식을 온전히 아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잘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넣고 팍 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 시작하는 질량이 뭐이다 아니다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결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뭘 모르기 때문에 X를 모른다는 거죠. 됐습니까? 보이시죠? 아, 그런데 X를 모르고 분자식을 몰라도 몇 칸 차이 나요? 2칸. 2칸 차이 나죠? 또 몇 칸 차이 나요? 2칸 차이 나고 또 몇 칸 차이 나요? 2칸 차이 나죠? 2칸 차이 나는 애들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인 것처럼 보여요? 1대 3대 3대 1인 걸로 보이죠? 그러면 Y는 뭐겠어요? 첫 번째 Y는 뭐다? 그냥 무조건 3이에요. 알겠죠? 전 우주를 뒤져도 두 칸이 1대 3대 3대 1이 되는 건 전 우주를 뒤져도 누구뿐이라고요? 브로민 3개.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했죠? 그래서 매스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 존재비를 그래서 다 웬만한 건 외운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브로민은 3개. 됐죠? 됐죠? 그런데 이때 여기 잘 보시면 문제에 조그만 것들이 박혀 있죠. 보이세요? 이 조그만 것들의 존재는 뭐 때문이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조그만 애들끼리도 몇 칸 차이 나요? 2칸 차이 나죠. 2칸 차이 나죠. 2칸 차이 나죠. 보이세요? 그리고 이 조그만 애들도 사실 그 존재비가 곧 왜 그렇게 막 쓰다듬는 거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너무 약간 너무 사랑스럽게 쓰다듬어서 순간 내가 시선을 떼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자, 어쨌건 이 조그만 애들도 2칸 차이 나면서 사실 얘들 사이도 1대 3대 3대 1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이 1.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지금 하는 얘기 진짜 중요해요. 나는 이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입시에서 이걸 물을 줄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건데 이거를 입시 문제에 냈더라고요.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이거 뭐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한 분자 내에는 탄소 13 원자가 2개 이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계산을 해보죠. 왜? 자연과학은 숫자로 얘기하니까요. 계산을 해볼게요. 자, 무슨 계산할 거냐? 첫 번째 1. 탄소 13 원자가
한 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탄소 몇 개 있어요? 적어도 이분자는 탄소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잖아요. 5개 중에 하나가 탄소 13일 확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탄소 5개 중에 하나가 탄소 13일 확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봐. 5 콤비네이션 1 R의 4승에 S의 1승 맞나요? 다 배웠잖아요. 수학 시간에. 수학 배우면 뭐래? 이런 것도 모르면. 자,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뭐 한 개 말고 2개 해볼까요? 2개? 탄소 13 원자 2개 들어있다. 그럼 뭐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5 콤비네이션 2 R 3승 S 2승 됐죠? 그 다음 뭐 하나만 더 해봐요. 탄소 13 원자 3개 포함 5 콤비네이션 3 R제곱 S 3승. 자, 이제 뭐 더 안 해봐도 되겠죠? 그럼 이때 R 값이 얼마예요? R 값이 얼마예요? 0.989잖아요. 0.99잖아요. 0.99. S 값이 얼마예요? 0.0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이게 거의 0.01이라고. 그게 1승, 2승, 3승. 무슨 말 나겠죠? 1승, 2승, 3승. 값이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무슨 말 나겠죠? 즉 탄소 하나를 13짜리로 치환을 한 번 더 할수록 그럴 존재 가능성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극도로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탄소 13은 어쨌거나 우리 우주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탄소 13은 우리 몸에도 있다고요. 우리 몸에도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뭘 측정할 수 있어요?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탄소 13이 자연에 있긴 있지만 요건 거예요. 한 분자 내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탄소 13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없거나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개뿐이라는 거예요. 한 분자 안에 탄소 13이 2개, 3개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평소에 계산할 때는 탄소 안에 한 분자 안에 탄소 13이 몇 개만 들어있다? 하나만 들어있음을 고려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흰색으로 그린 셋은 뭐겠어요? 탄소 13이 몇 개 포함된 거겠어요? 흰색으로 그린 1대 3대 3대 1은 탄소 13이 이 분자 안에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탄소 13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의 분자량이 1대 3대 3대 1인 거고요. 노란색으로 그린 조그만 픽들은 탄소 13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대 3대 3대 1. 됐죠? 그리고 12짜리가 하나 13으로 치환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사이에는 당연히 몇 칸 차이가 나겠어요? 이 사이에는 한 칸 차이가 나야죠. 딱 하나만 12가 13이 됐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요게 몇 대 몇인지도 알 수 있겠어요? 요게 몇 대 몇인지도 알 수 있겠어요? 키 큰 애하고 작은 애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해했죠? 자, 뭐 지운다. 뭐 이제 줄게요. 그러면 두 번째 상대 존재비 이거겠죠. 탄소 13
불포함 할 확률과 탄소 13 한 개 들어있을 확률의 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탄소 지금 몇 개 준비되어 있죠? 탄소 몇 개 준비되어 있어요? 5개 준비되어 있는데 탄소 13이 몇 개 있어요? 없대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R의 5승에 S의 0승 됐죠? 나누기 하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탄소 한 개가 5개 중에 13이래요. 알겠죠?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쭈루룩 계산을 하면 이게 아마 5 남을 거고 5가 될 거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5가 남을 거고 여기가 S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S가 남을 거고 여기 R이 남을 거겠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각각 값을 뭐 넣어주면 돼? 요 자리에다가 0.989 요 자리에다가 0.011 넣고 계산하면 대략 한 18 정도가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조그만 픽하고 큰 픽의 차이는 몇 대면 1대 18이 또 나온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것까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카이스트 입시에서 나왔던 매스 스펙트럼 분석 문제고 이거 창원뿐 아니라 경남과학고에서도 내신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존재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12, 13, 14도 풀어보세요. 알겠죠? 연습 문제 12는 옥스토비 기출이고요. 연습 문제 13은 수능 기출이에요. 연습 문제 13은 화학경시대회 기출이에요. 알겠죠? 다 매스 스펙트럼 문제니까 이 세 개 나머지 풀어보시면 이쪽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오늘 어반브릭스에서는 연력학 할 거예요. 알겠죠? 그 뭐야 6장인가 6장 연력학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오비탈 문제 풀 거예요. 알겠죠? 오비탈 영어로 된 문제 풀어볼게요. 안녕. 가은이 조심히 가요. 네. 많이 올라갔는데? 내가 올려놨는데?